오늘 리뷰할 책은 한스 로슬링의 팩트플리스입니다. 팩트플리스는 우리말로 사실 충실성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밝히고 그것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학자의 말을 따르면요, 이 인간이 침팬지보다도 이 세상을 사실과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자가 이런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제3세계의 여성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몇 %일까? 전 세계 어린이들 중에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퍼센트는 몇 %일까?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침팬지는 당연히 삼지선다형이니까 정답률이 한 33% 정도 기록을 하겠죠. 근데 인간은 그에 못 미치는 10%, 20%의 정답률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단순히 모른다면 찍어서 한 33% 정도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적극적으로 모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식이 편향되어 있고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편향된 정보를 주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식을 배울 때와 지금의 세상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업데이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원인을 꼽는데요. 물론 이것도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작가는 인간의 본능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어떤 착시 현상을 볼 때 눈의 잘못이 아니고 뇌의 잘못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착시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뇌는 수렵 채집에 맞게 진화해 왔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식에 맞게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사회는 수렵 채집대와 다르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아직도 수렵 채집대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시하고 해결해보자,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총 10가지의 본능이 나와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간극 본능이에요. 간극 본능이 뭐냐면 이렇게 어떤 것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이 극단에 있는 것만 취하고 이 중간부에 있는 것을 무시하려는 경향이에요. 실제 우리가 세상을 구분할 때 아직도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학자가 통계를 봤더니 지금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했을 때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간지대에 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4단계의 분류 방식으로 세상을 분류할 때 조금 더 정확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양극단만 취하지 말고 중간지대, 간극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본능입니다. 두 번째 본능은 부정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지만 부정적인 사건들만 더 뇌리에 박히면서 이 세상이 굉장히 안 좋고 뭔가 살기 나쁜 것처럼 느끼게 만든대요. 세 번째 본능은 직선 본능이에요.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보거나 어떤 경향을 분석할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그 정도의 기울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미래를 예측할 때도 아마 이 기울기 그대로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통계를 보다 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S자로 수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선으로만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본능은 공포 본능이에요. 우리는 공포심을 느낄 때 훨씬 더 뇌리에 박혀서 그것을 더 깊게 생각하고 과민 반응을 해요. 음주로 죽는 경우가 항공기 사고로 죽는 경우나 방사선에 노출돼서 죽는 경우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방사선이나 항공기에 대한 공포가 좀 더 자극적이다 보니까 그쪽에 더 초점을 두고 음주보다 더 공포적으로 느끼고 이런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공포에 빠지게 되면 세상을 사실에 입각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첫 번째는 크기 본능입니다. 크기 본능에 따르면요,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조금 더 크게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TV를 볼 때 아프리카에 못 사는 그런 모습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대부분은 다 이렇게 못 사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기를 왜곡해서 바라보는 거죠. 또 하나는 비율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수치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1000이라는 숫자는 클까요? 작을까요? 이 1000이라는 숫자만 보고 크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만이나 10만이나 있을 때 이 1000은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을 따져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수치만 보고 크다 작다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일반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범주를 묶어서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세상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종교나 문화에 따라 나라를 묶고 모습이 다를 것이다. 우리랑 종교가 다르면, 우리랑 문화가 다르면 사는 모습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조사한 결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극빈층은 문화와 종교를 막론하고 비슷한 생활 수준을 보였고 살기 좋은 단계에 있는 나라들은 종교나 문화에 상관없이 다 비슷한 생활 양식을 보였다는 거죠. 일반화 본능에서 벗어나려면 내부의 차이점을 보고 외부의 공통점을 찾아봐라, 이렇게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운명 본능이에요. 변화를 용납하지 않고 지금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 살 거야. 걔네는 그런 운명이야.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걔네는 잘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처지인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본능이 일종의 운명 본능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운명 본능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노인과 대화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잘 사는 나라도 한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아프리카나 남미처럼 못 사는 나라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어요. 변화가 굉장히 느리지만 어느 순간 그 변화는 격변적으로 일어난다. 모든 것은 변화가 있고 흐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잠깐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 단일 관점 본능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망치를 주면 그 어린아이 눈에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고 이 망치를 써야 될 것처럼 느껴요.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전부 있냐?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단순하게 귀결시키려고 해요. 의사는 예방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경제학자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경제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정치인은 정치로만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다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단순하게 해결하려는 그러한 관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9번째는 비난 본능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탓을 돌릴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아내려고 해요. 이 탓을 질 사람, 이 잘못한 사람 누구인가? 범인을 색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본능 때문에 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찾는 것을 방해받아요. 탓을 돌리기보다는 원인을 찾아야 되고 범인이나 영웅을 찾지 말고 그 시스템을 바라보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비난 본능의 예로 매독이 있어요. 매독은 하나의 성병인데 이 이름을 붙일 때 어디서는 폴란드 질병, 어디서는 이탈리아 질병, 어디서는 독일 질병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대요. 탓을 돌리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온 질병이다. 이런 식으로 탓을 돌리면은 이 매독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고 문제를 정확히 진단 내리기가 힘듭니다. 탓을 돌리지 말고 그 사실이 뭔지,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된다. 마지막 10번째는 다급한 본능입니다. 우리는 다급할 때 정상적으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요. 궁지에 몰리면은 굉장히 악수를 두잖아요. 사람이 다급해지거나 공포에 몰리면은 이것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과장된 데이터에 속기 쉽습니다. 그 예로 기후위기를 들어요. 심각하게 부풀리거나 그 과장된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그런 것이 일종의 사람들의 다급한 본능을 유발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다급할 때 내리는 판단은 사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책에서 총 이렇게 10가지의 본능을 제시하면서 10가지의 본능을 극복할 때 우리가 더 백투플리스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2가지의 미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호기심이에요. 여기서의 겸손은 이 세상을 내가 알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호기심은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지식이 낡은 것이고 새로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호기심을 갖고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과 호기심을 두루 겸비하고 이렇게 10가지의 본능을 직시한다면 이 세상을 조금 더 정확하고 팩트에 맞게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의 구조를 잡고 이 책을 읽는다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